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혜인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죠. 바로 배달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한국의 음식을 갖다 주는 배달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빠르게는 2-30분 만에 갖다 주기도 하고 보통은 4-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배달 속도에는 사실 정말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과 문화가 숨어 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 음식을 갖다 주는 속도와 한국 문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은 왜 배달 속도가 빠른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갖다 주는지, 오늘 팟캐스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달을 직접 시켜봤습니다. 원래 이 늦은 시간에 배달 음식을 저는 잘 시켜 먹질 않는데요. 배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고요. 정확히 8월 3일 밤에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혼자 집에서 배달 어플로 한번 시켜봤어요. 한국에는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어플 시스템이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분 만에 배달시키는 것을 종료했고요. 타이머를 한번 40분만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저도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잘 갖다 주셨고요. 저희 집을 제대로 못 찾으셔서 조금 헤매셨나봐요. 대충 한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30분 만에 갖다 줄 거라는 예상과 달리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50분 정도면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꽤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준 거죠. 제가 그래서 한국과 다른 나라의 배달 속도 시간을 대충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은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는 40분 내외 배달이 가능하지만 교외 지역에는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한국도 비슷한데요. 한국도 시골은 당연히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일본은 제가 한번 여행 가서 우버이츠를 배달시켜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달 시스템 어플이죠. 그때 마침 비도 오고 그런 탓인지 70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카라아게랑 맥주를 주문했었고요.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나서 제가 시간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중국은 왠지 저희와 스타일도 그렇고 성격이 빠릿빠릿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빨리 갖다 줄 것 같은데요. 역시나 대도시 쪽에는 배달 인프라가 저희 한국처럼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갖다 주는 곳은 2-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베이징에 잠깐 머물렀을 때 한번 치킨을 시켜 먹어봤는데 그때는 한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니까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실제로 제가 서울에 잠깐 9개월 동안 일 때문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제가 종로 해화동 쪽에 살았었거든요. 저도 그때는 거기서 이제 처음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서 좀 생소했는데 주변에 스타벅스도 많았고 생각보다 맛있는 맛집은 그리 없었지만 주변에 음식점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직접 해 먹기가 많이 불편했고 집이 그때는 많이 작기도 했어요. 방이. 혼자서 뭘 해 먹기가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가끔 시키던 치킨 가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좀 많이 아쉬워요. 하여튼 치킨 가게가 있었는데 거의 최고 신기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빨리 왔었는데요.
정확히는 19분 만에 따끈따끈한 치킨이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너무 빨리 갖다 주다 보니까 음식이 쏟아져 있을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컴플레인을 걸기도 뭐하고, 저는 또 착해서 그냥 먹거든요.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환불을 하기도 하고, 사실 환불하는 게 정상인 거죠. 아무튼 음식이 엎질러져 있을 때가 있다. 그럼 특별히 한국인들은 음식을 빨리 갖다 주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되어 있는 특성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배달 시스템뿐만 아니라 관공서, 병원, 대중교통, 모든 것이 엄청 빠르고 매우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는 나라로 아주 유명합니다. 당장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확연히 그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일본의 시청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집 주소 관련 일 처리를 해주는데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 일본인들에게는 그러한 일주일이 걸리는 업무 처리 속도가 자신에게는 정상적으로 아마 느껴질 겁니다. 저희 한국이 너무 빠른 것이지 결코 일본이 느리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인들은 정말 느린 것을 못 참는 것 같아요. 특히 5, 60대 아저씨들,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동사무소나 어디 가전제품 서비스 센터 이런 곳에 가보면 직원에게 보채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고요. 젊은 층의 어리신 분들은 조금 그러한 성향이 덜한 것 같은데,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나 빨리 지금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빨리 일 처리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서 고객센터 직원에게 보채거나 관공서 직원에게 닥달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한국에서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국에 사는 외국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거예요. 유달리 특별히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 그러한 빨리빨리 문화의 특징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오토바이 배달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어요.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파트에도 배달 기사분들이 자주 목격되죠.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쓰고 빠르게 배달이 가능합니다. 보통 오토바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권 나라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죠. 한국도 그에 못지않게 시내를 가면 오토바이를 배달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달 어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UI UX라고 하죠.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간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음식만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 후 미리 저장된 카드로 주문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플들 간의 신경전도 있는데요. 어떠한 어플이 더 빨리 배달을 해주는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어플인지 대기업끼리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쿠팡에서도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 생길 정도로 하루 만에 택배를 갖다 준다든지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생겼죠. 새벽에도 이제는 택배를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역시나 빨리빨리 문화에 특화된 민족답게 택배마저도 세계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과거의 배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에는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사실 한국도 딜리버리 시스템이 활성화된 지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희 한국은 2010년 초반부터 배달앱이 활성화가 되면서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런 어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는 제가 어렸을 때죠. 대부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서 여기 주소 서울시 종로 해화동 몇 번지인데요. 짜장면 한 개만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또 기름값도 저렴했기 때문에 한 그릇 정도는 집으로 갖다 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면 갖다 주던 집이 거의 없어졌거나 대부분 전화로 거절을 하거든요. 한 그릇은 남는 비용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못 갖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2그릇 정도는 시켜야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아예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배달 시스템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집 전화나 예전 그 폴더폰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는데 폴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피자나 자장면 같은 음식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배달을 시켜주시거나 가끔 누나가 또 있거든요. 누나가 대신 음식을 전화로 시켜주거나 얻어먹기만 실컷 얻어먹었죠. 또 어리니까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개인 현금카드도 있고 모바일에서 어플을 켜서 간편하게 1분 만에 음식을 주문할 수 있으니 예전 20년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 주로 배달을 시켜요? 저는 가장 많이 시켜 먹는 음식은 당연히 치킨이고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엄청 언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이라고. 또한 한국식 치킨이 달콤하고 소스도 맛있다고 제가 팟캐스트를 전에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음식 자체가 제한이 있었다면 지금은 메뉴판이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치킨, 피자, 자장면, 짬뽕, 마라탕, 떡볶이, 그리고 일반 음식도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죠. 뭐 제육볶음, 찜닭, 김치찌개, 부대찌개. 치킨은 뭔가 간식이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일반 한국 음식도 얼마든지 어플로 간편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근데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 뜬금없이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생각하는데 한창 서울에서 혼자 살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한국 음식에 염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건강한 음식도 많지만 특히 마라탕, 부대찌개, 김치찌개 이런 국 종류들이 설탕이나 소금 함량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맛이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그 맛을 기억해서 다음에도 또 시켜 먹게끔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 저만 느끼는 걸까요? 아무튼 한국 사는 외국인 친구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이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밥을 직접 해 먹는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줄일 수만 있다면 줄이는 게 좋겠죠. 또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아주 유용한 팟캐스트 방송, 여러분들은 지금 해인의 자연스러운 건강 채널이죠.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한국이 단순히 배달 속도가 빠른 이유는 한국인들의 성격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특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음식을 갖다 주면
전화를 다시 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관공서나 서비스 센터의 처리 속도도 매우 빠른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 때문이며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들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배달 속도는 왜 이렇게 빠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팟캐스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혜인이었습니다.